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1년 1개월 만에 멈췄습니다. 연초 규제 완화와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등에 힘입어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한 매수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단지의 초과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하면서 재건축 진행이 지지부진한 강남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쌍용, 압구정 현대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일반공급 2차 사전 예약이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청년 특별 공급이 88세대 모집에 4,967명이 몰려 경쟁률이 56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전국 아파트 값이 드디어 그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던 집값 반등세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정말 집값 바닥론을 거론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한 부동산 고민 빠르고 확실한 답변을 주실 전문가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셋의 신성민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금요일의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바닥론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또 지금 최근에 경부에서도 발표를 했죠. 7월 달에 이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점점 부동산 시장 자체가 바닥을 다지고 아마도 하반기에는 이제는 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시기로 돌아설 거다.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날 거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가올 시장, 하반기, 내년 시장을 준비하는 시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의 매도 전략이라든가 투자 전략 그리고 세무 전략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재테크 전략 자체를 새롭게 짤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재테크 자체를 새롭게 짜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매수세가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매도 자체도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질 만큼 거래 절벽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또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또 1:1 세미나, 1:1 이 투자 전략들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일정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도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아마도 재개발 그리고 그중에서도 역세권 지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세권 주변으로 재개발 지역들이 어떤 재개발 지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재개발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금액대는 어떠한 금액대에 이런 투자가 가능한지 이런 역세권 주변 민간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세권 지역, 이 민간 재개발 지역에 어떠한 투자 전략이 투자 지역이 있는지 이런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 전략에서 꼽히는 키워드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세권 그리고 재개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꼭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바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16번입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셔서 전문가의 상담 지금 바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현재 방이동에 올림픽 선수촌 40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흑석
흑석 한강 현대 아파트인가? 네. 예, 거기 추가로 매수해도 괜찮은지 2주택 전략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매수한다면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현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여기는 지금 몇 년 정도 보유하셨을까요? 4년, 5년? 5년 정도 네, 거주도 하고 5년 계신 정도. 건가요? 예, 이제 곧 거주를 합니다. 이제까지 거주 안 하다가. 아, 그러시군요. 거주 계획도 갖고 계시고 여기에 지금 추가로 흑석동 한강 현대를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매수를 한다면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은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의 네. 자세한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거세요? 네, 네, 네.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흑석 현대 아파트를 투자로 또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추가 매수로 2주택 전략으로 가려고. 아, 추가 매수. 그러니까 어차피 재건축까지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하시려는 거세요? 혹시 그러면? 그렇죠. 예, 예, 예. 두 개 다 재건축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흑석동에 있는 한강 현대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데 30평대. 예, 예, 궁금하신 거는 매수를 해도 되는지 이 주택으로 가도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네. 일단은 저는 매수는 찬성입니다. 자, 매수는 찬성이고요. 예, 아까 매수 시기도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래도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 한 2, 3개월 내에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대신에 이거는 좀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흑석 한강 현대 아파트를 예. 매수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투자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지금 현재 투자 목적인데 이 투자 목적 자체가 재건축을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개발을. 그렇죠. 추후에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예, 아주 좀 장기적 한 10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예, 예. 자, 일단은 10년 이상 장기로 보시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 자체는 그래서 제가 매수 찬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예. 뭐 흑석 한강 현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입지가 좋고 뭐 재건축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체 입지가 좋고 또 사업성 자체도 나쁘지는 않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 뭐 재건축에 있어서는 괜찮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기 한강 현대를 몇 평형을 보시는 거예요? 30평. 30평대요? 예, 예, 예. 자, 30평대 보시면은 투자 금액 자체가 꽤 들어갈 것 같은데. 한 전세 끼고 사면 한 8억에서 9억 정도? 9억에서 10억 정도? 8억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30평대 같은 9억에서 경우에는. 10억 정도? 예. 예. 자, 지금 현재 한강 현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예, 예. 그리고 한강변을 끼고 있고 입지 자체가 흑석동 일대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재건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흑석동에서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제일 신축 아파트잖아요. 그래도 예, 예. 그거 지금 현재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23억, 24억 이 정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시야를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어떻게? 자, 물론 아파트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 자, 내가 시세 파악하기도 좋고 뭐 어차피 임대 주거나 아니면은 전체 다 정보가 공개돼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영구 한강 조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굳이 한강변을 본다면은 저는 한강 현대도 정말 좋은 아파트긴 한데 네. 자, 여기서 길 건너면은 강만 건너면은 이쪽에 보면은 성수동 있잖아요. 예. 자, 성수동 쪽에 보면은 전략정비구역 있잖아요. 아, 근데 거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 가지고 네. 예.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거주를 못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올림픽 선수 중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저는 이제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면 저쪽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예. 재개발 쪽도 한 번쯤은 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예. 예, 그리고 예. 흑석 한강 현대보다는 예. 자 보세요. 지금 네. 현재 흑석 한강 현대 같은 경우는 한강 남쪽에 있잖아요. 예. 예, 한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촌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좀 눈여겨 보십시오. 아파트로 봤을 때는. 예. 자, 어차피 같은 아파트로 봤을 때는 한강 남쪽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간에 아파트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건축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이런 한강 조망이 나오겠지만 강 북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한강 조망이 다 나올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위쪽 용산에 있는 뭐 이촌동이라든가 아니면 한남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흑석 한강 현대 꼭 이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 조금 강 건너편으로 좀 눈을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흑석동 한강 현대 아파트 물론 좋은 투자처입니다. 이곳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투자처로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투자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북 쪽으로 살펴보신다면 이촌동이나 한남동 이 지역들 좀 살펴보시길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용인 죽전동 832번지 벽산 1차 24평 전망하고요. 네, 9년 보유했어요. 네. 임대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개포동 12번지 성원 대치 2 14평 6년 보유했고 현재 임대주택 8년짜리 가입한 상태고요. 네, 그다음 개포동 1280번지 레미안 벌레스티지 25평 18년 보유했는데 현재 거주 중입니다. 네. 요 세 아파트 보유 가치가 있는지 전망하고요. 그다음에 요 세 아파트를 매도하고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 한 채로 갈아타는 것이 어떻는지 궁금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다주택자세요. 용인의 수지 벽산타운 1차 9년 가지고 계셨고 대치 2차도 지금 6년 정도 임대를 주고 계신 상황이시고요. 네. 그리고 레미안 블레스티지 18년 정도 지금 그리고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모두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셨네요. 네. 네, 지금 요거를 전망을 좀 살펴보시고 모두 매도하고 똘똘한 한 채 압구정 쪽으로 갈아타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 시청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질문이 너무 여러 가지여 갖고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용인에 있다. 저기 개포동에 있는 레미안 블레스티지 맞아요? 네. 이건 전세 산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아니요. 지금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는 거주 중입니다. 거주 중이시고, 네. 예, 이거는 거주 중이시고, 그 다음에 용인에 죽전동. 있는 수지 벽산 아파트 맞아요? 이거 몇 단지예요? 네, 그거 1단지 24평입니다. 1단지 24평인 거고, 이것도 네. 보유 중이신 거고, 네, 보유인데 임대 중입니다. 임대 사업자 있나요, 이것도? 그거는 임대사업자 안 넣습니다. 이건 안 대치 넣으셨고, 2만 임대사업자 8년 넣습니다. 그러면은 성원 대치 2단지만 임대사업자예요? 네, 네. 8년짜리. 예, 예.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게 이 세 개의 가치가 다 보유 가치가 있느냐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것들을 다 정리한다면은 네. 압구정 현대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네. 압구정 현대로 가시는 거 갈아타는 것 자체가 어떤지 이게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 한 채로 갈아타는 게 어떤지. 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갈아타는 것 자체는 반대입니다. 네. 예, 갈아타는 것 자체는 반대고, 자,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원 대치 2단지예요. 임대사업자 내셨다면서요. 네, 네, 네. 이거 몇 년짜리 내셨어요? 8년짜리 넣습니다. 8년짜리 내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자, 임대사업자를 내셨고 이거 매수하신 지 그럼 언제 내신 거예요? 정확하게 임대사업자를? 그러니까 지금 5년째입니다. 5년째? 네. 2018년에 내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2018년에? 네. 지금 5년 10월 되면은 5년이 경과됐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주택 임대사업자, 그 전에 아파트 주택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준공공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자, 주택 임대사업자를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좋아요. 혜택, 네. 그때 당시엔 혜택이 많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자,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때 당시엔 어마어마했어요. 네네. 예, 뭐 종부세 배제, 주택수 제외, 양도소득세 면제, 감면 정말 네. 많잖아요. 네네. 자,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세금 감면 효과가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성원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네. 뭐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도 있고 조합원 의지에 따라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네. 자, 어찌됐든 간에 개발이 되잖아요. 개발이. 네. 자, 이 개발이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최소한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상승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는데 자, 임대사업자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받아봐요. 내는 세금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투자 수익으로는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땐 10억 이상 남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네. 예. 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성원 대치 2차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너무 좋죠. 주변 학원가에 학교에 뭐 나무랄 데가 없잖아요. 네. 예. 자, 보세요. 입지가 너무 나무랄 데가 없고 강남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학군이잖아요. 네네. 자, 입지 좋고 자, 개발 진행되고 있고 거기다 임대사업자예요. 네. 이거는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잖아요. 이거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네. 예. 두 번째로 지금 용인에 있는 수지 벽산 아파트잖아요. 네. 자, 수지 벽산 아파트도 아까 1단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 용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 흐름이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은 신문당선하고 분당선 라인이에요. 네. 특히 이제 신문당선 라인이 굉장히 좀 더 좋고요. 자, 그러면 이 용인에서 중심이 되는 가격을 끌고 가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 게 분당선하고 신분당선 라인인데 자, 수지 벽산 아파트 봐보세요. 이렇게 신분당선 내려가고 이렇게 분당선 내려가죠. 네. 예, 지하철역, 돈촌역하고 오리역 여기 있죠. 네. 자, W역세권의 바로 한가운데 있어요.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용인 지역에서 핵심이 되는 입지라고 보시면 돼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자,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자, 수지 벽산 아파트도 연식이 좀 됐죠, 이제. 네. 예. 아마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두 개 진행됐겠지만 대지 지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재건축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리모델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네. 자, 입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지가 좋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약간 주춤한 거는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주춤한다고 하지만 다시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그런 시장이 온다면은 용인 지역에서는 누가 뭐래도 분당선이나 신분당선 라인 입지가 좋은 지역들,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들, 더군다나 개발까지 있다면은 굉장히 좋겠죠. 네. 예, 팔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 자, 이것도 저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레미안 블레스티지죠. 네. 이건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는 18년 전에 5층짜리 매수해가지고 재건축한 겁니다. 조합원이셨네요, 그러면? 네네네. 자, 조합원이셨고 지금 현재 여기 거주하시고 네. 자, 어찌됐든 개포동 일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역사를 다 아시겠네요, 그러면. 네. 자, 보세요. 그러면은 과거 시청자분이 18년 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18년 전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재건축이 진행된 걸 다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 개포동 일대가 지금 재건축이 이제 한참 추진 중에 있잖아요. 앞으로 공사하는 데도 많고. 네. 자, 개포동이 완성이 되면은 정말 강남에서도 굉장히 큰 대규모 단지가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개포동도 지금 점점 학군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입지 여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네. 자, 개포동이 완성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완성되는 동안은 가격은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부촌이 될 거고. 네.
자, 그렇게 부촌이 이제 완성이 되고 완성 단계에 있어요. 개포동은. 네. 물론 세 개 다 싹 정리하고 압구정 현대로 간다. 좋은 선택이에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 18년 전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재건축이 진행된 걸 보셨잖아요. 네. 압구정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자, 앞으로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한 15년 이상. 네, 제가 봤을 때도 최소 네. 10년, 15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해서 하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물론 압구정 현대 지금 들어가시면 시세 차익 많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성원 대치 2차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세금 감면까지 받는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수익성으로 따졌을 때는 여기가 훨씬 더 낫다고 봐요, 저는. 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굳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거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안 좋을 때 네. 그럴 때 다 합쳐가지고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거지. 가지고 있는 게 점점 좋아지는 거고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큰 것들이에요. 그리고 입지 또한 너무나 좋잖아요. 네. 예, 굳이 그렇게 갈아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큰 도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세 개 다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답답한 고민이 좀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들 모두 다 좋은 투자처니까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 압구정 갈아타기는 좀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면은 아마도 아파트 시장이 먼저 좋아질 거고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거래가 회복이 되고 가격이 회복이 될 거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어날 건데 이런 시장이 지난 다음에는 바로 아마도 공급에 대한 이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가 회복세가 돌아선다면은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은 이 서울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재건축 아파트 또는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런 좋아하는 지역 있죠. 바로 한강변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세권 지역, 특히나 이 역세권 주변 지역의 민간으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이 공급에 화두는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역세권 지역의 민간 재개발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어떠한 사업들이 있고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리고 지역은 투자 지역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는 역세권 민간 재개발고요. 좋은 정보들 많이들 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에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역세권 재개발 투자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꼭 한번 1:1 대면 상담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02-2638-3916번으로 1:1 대면 상담 신청받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빌라 2채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갖고 있어야 될지, 이게 원래 저는 또 이제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아이들 위해서 이걸 일단 사놓은 건데 어떤지 좀 전망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증여 목적으로 좀 가지고 계셨나 봐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다세대 주택 주소를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하나는 마천로 네. 27길 네. 11-5, 자, 다시 한번 주소 불러주시겠어요? 마천동 27길 11-5. 27길 11-5.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마천동 네. 18-9번지요. 이거는 임사를 넣지를 않았어요. 그냥 들고 있고요. 네. 아까 불러드린 거는 임대사업자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이미 아파트가 또 하나 있어서 임대사업자 넣지 않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나. 사실 정리를 하고 역삼동 지금 무아주택 동의서 받고 있는 쪽으로 774번지 뭐 이쪽으로
임사를 가면은 어떨까 오래 네. 갖고 있고 싶어서요. 네. 전망만 좋다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 전망과 함께 역삼동 쪽으로 또 살펴보시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질문이 많은데 역삼동은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역삼동은 774번지, 774번지요. 774번지요? 네네. 774번지고 아까 그리고 마천동 네. 첫 번째 주소가 도로로 나오는데 이거 주소가 맞나요? 마천로 27길인데요. 마천로. 예. 27길 11-5예요. 예. 마천동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두 군데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요. 네. 마천 뉴타운 생기고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거 구입한 지는 한 3년 됐거든요. 네. 3년 언젠가- 되셨어요? 매수하신 지? 네, 맞아요. 언젠가는 좀 이게 좀 마천 뉴타운이 좀 완성되고 뭐 이러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 옆쪽으로. 그리고 그 앞쪽은 뭐 저기 뭐죠? 내면 아파트 생겼잖아요. 네. 그 큰 도로 쪽으로. 그래서 일단 투자한 거죠. 이거 투자하신 목적이 예. 여기 마천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여기도 개발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투자하신 거예요? 맞아요. 아, 개발을 보고 궁금하신 게 그럼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계속 그래서 네, 계속 들고 가는 건 어떨지. 네. 예, 들고 가도 될 만한 건지. 일단은 이거 두 개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같은 지역이 비슷한 지역에 네. 있으니까요. 네네. 자, 실제적으로 개발을 보고 들어갔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저라면은 그냥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네. 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실제적으로 마천동 이 지역들 있잖아요. 여보세요? 네. 예, 마천동 이 지역들 노후도 자체가 좀 괜찮아요.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진행이 된다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움직임이 있냐? 없잖아요. 예, 없죠. 예, 없어요. 이 지역은 아직까지. 예. 예,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누가 나서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네.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동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 네. 예, 그래서 여기 지역이 입지상으로 봤을 때도 지하철역하고 좀 멀긴 하지만 노후도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개발이 필요해. 정말. 네네. 언제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인 거는 맞는데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쉽지 않은 지역에 계속해서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과감하게 저는 네. 매도하시고 아. 갈아타셔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이미 지정이 된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지역들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다못해 여기는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 다른 없죠. 지역에 보면 진행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동의서 네. 징수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구청에서 주민 설명회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네. 지역들이 많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렇게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지역, 뭐 그런 지역들로 갈아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진행하는 그래요? 과정이. 왼쪽 거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보이는 거 그 왼쪽 거 같은 경우는 네. 제가 30년 정도 된 그 집이에요. 빌라예요. 네. 그래서 노후도도 괜찮고 해서 그쪽은 언젠가 되지 않을까 더 기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임대사업자도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역은 노후도가 나온다고. 충분하다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되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언젠가를 조금이라도 기간을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 일련의 과정들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이거를 뭐 5년, 10년, 5년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0년, 15년 기다리느니 저는 갈아타시는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번째죠. 이제 보면 역삼동인데 네. 이것도 매수하신 건가요? 이거요?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아, 매수는 안 하셨고 네. 이거는 그럼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예, 여기 동의서 진고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으면 저는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팔고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 여기요? 예. 일단은 역삼동 774번지라고 하셨는데 네. 역삼동 지역에서 이제 모아타운으로 하려고 움직이는 지역이 여기 지역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지역도 마찬가지로 노후도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충족을 할 거예요. 네. 예, 노후도 부분에서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민 동의율이잖아요. 네. 주민 동의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여기 지역 자체가 보면은 조금 이제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소형 주택, 소형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조합원 수가 많다고 보셔야 돼요. 조합원 수가. 2,500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2,500명이요? 2,500세대? 예. 좀 많긴 하네요. 자, 이거 네. 이 사람들의 네.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동의도 쉽지는 않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네. 원체 강남 지역에서 역삼동 지역이라는 게 조금은 그래도 핵심 지역이잖아요. 네네. 개발이 됐을 때는 좋아요. 모아타운으로 네. 진행됐을 때는. 예. 예, 그래서 여기 지역은 좀 기다릴 가능성은 저는 기다릴 필요는 있다고는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동의서 진고하고 있고 뭐 주민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좀 예.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근데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1억 5천? 1억 5천이요? 네. 1억에서 괜찮은데요? 1억 5천. 그러면은 금액이 그런 거예요? 강남 지역 들어가요? 치고는 괜찮은 금액입니다. 예. 그래요. 예. 원룸인가요? 원룸이, 투룸인 것 같아요. 투룸이요? 네. 예. 자, 일단은 강남 지역 치고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는 모아타운으로 뭐 추진하거나 이런 게 없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 1억 5천 전후 정도 투자 금액이 형성이 돼 있어요. 네네.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임대사업자를 내서 한 10년 생각하고 그냥 내는 거는 찬성하시는 건가요?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10년 정도? 예. 이미 아파트 한 채 있기 때문에 네.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지 않을까. 투자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억 5천. 1억 5천 전후? 네. 그러면은 어차피 투자 목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가격만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것도 맞죠. 예, 아파트가 되면 더 좋겠지만 가격이 오르면 좋겠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투자 목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1억 5천 정도라고 한다면은 네. 자, 좀 위쪽 강남 지역 말고 네네. 강북 지역에 보면은 면목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청량리라든가 이런 지역들 보면요. 네. 권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보면은 지정이 돼서 진행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네. 예, 지정이 돼서 진행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지역들 투자 금액이 보통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2억 5천 이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런 지역들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완전히 지정이 돼서 지금 뭐 시공사 선정도 끝난 데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투자 기간도 작고 네네. 임대사업자를 굳이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강남 지역은 조정대상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안 묶여 있잖아요. 그냥 나중에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과세예요. 네. 예, 그러면은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지역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조금 눈을 지금 현재 역삼동 지역이 좋은 지역인 건 또 맞지만 네네.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또 세금은 어떻게 한 번쯤은 생각은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저는 기간도 짧고 조금 일반 과세 받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 과세 받는 그 외 조정 대상구역 이 규제에서 풀린 지역들로 눈을 돌리셔가지고 네. 지정된 지역들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조금 지역들이 좀 많이 정직하게. 있으니까요. 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금 시야를 좀 넓게 보십시오.
아, 네. 예, 그리고 그런 지역들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1대1 상담 네. 받으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천동 지역 정리를 하시고 갈아타기를 권유드렸는데요. 꼼꼼하게 한번 잘 따져보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우리 개포동 레미안 포레스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아, 우리가 엄청 오래됐어요. 지금 갖고 있는 지 27년 됐거든요. 네. 우리 아저씨가 나이가 또 51년생이고 조합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팔으려고 했는데 언제쯤 팔아야 되나 시기가. 우리가 그리고 거주하고 있거든요. 아,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언제쯤 팔아야 지금 너무 큰 거 갖고 있지 그래서요. 지금 매도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네, 네. 여쭤보는 매도 거예요. 계획 갖고 네. 계시는데 매도 타이밍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개포동에서 질문을 많이 주셨네. 아까는 블레스티지였는데. 예, 레미안 포레스트 이거 얼마나 되셨어요, 매수하신지? 우리 엄청 오래됐어요. 27년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어요. 27년. 네. 네. 그리고 96년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요. 이거 한 채예요, 그러면? 네네. 이거 한 채시고. 네. 자녀들도 집이 다 없어요. 예. 셋인데. 그럼 식구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식구는 지금은 현재는 아저씨랑 둘이 살지는 애들이 우리 셋이 있어요. 예? 아들 둘, 딸 하나 있어요. 이렇게 출가를 했나요? 딸만 출가하고 아들은 출가를 안 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요, 아드님은? 다 40살 됐어요. 40살. 자, 그러면은 42, 일단은 40, 우리 네. 시청자분이 궁금한 게 네. 이걸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었고 예. 예, 이거를 매도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네네. 언제쯤 시기가 궁금해가지고요. 아, 매도하기에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 27년 전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면은 네. 정말 원 조합원이셨을 것 같아요. 초창기부터. 네. 예,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보유하셨고 최근에 그래도 새 아파트 바뀌고 거주하고 있고 이제 이거 네. 새 아파트로 바뀐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네. 예, 이거를 좀 더 누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애들이 너무 또 힘들고 해서 이제 좀 저거 하고 많이는 아니래도 우리도 작은 걸로 옮겨 타고 네. 애들 뭐 장가가고 그러면 뭐 조금씩 저거 해주려고. 이거 몇 평형 가지고 있는데요? 큰 평수예요? 34평짜리요. 34평. 네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굳이 매도를 해야 된다면은 네. 지금은 매도하는 시점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래도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회복하고 있는 건 추세. 이제 회복. 네. 최근에 회복세. 회복세요? 예. 회복세잖아요. 네. 이 회복이 어느 정도 좀 가격이 상승해주는 시점까지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게 아마도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려면 내년까지는 보셔야 될 거예요. 최소. 내년까지는요? 예. 아, 지금 이제 그냥 바닥 다지고 있는 시점 아마도 네. 뭐 이제 정부에서 7월 달에 또 규제 완화 발표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금리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고 최근에 강남 3구는 거래가 그래도 조금씩 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회복되는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결국에는 회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가격은 상승은 할 거예요. 그 시기까지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최소 1, 2년은 보시고.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깝지만 급하니까 이거 자녀분들한테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일가를 가꿀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면서요. 네네. 저희도 이제 좀 적은 걸로다가 애들 없으니까 좀 적은 걸로 갈아탈라 그랬죠, 집을. 예, 그러니까 그때 1, 2년 이후에 네. 매도 전략을 네, 세우시고 네. 지금은 매도하기 아.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요. 우리 지금 여기서 전세 살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서. 이거 전세 살고 있다고요? 보유하시는 게 네. 아니고? 아, 보유하고 있어요. 자, 보유하고 있어요. 애들이. 아, 자녀분들이 여기서 전세 네. 살고 있다고요? 아니. 저희가 거주하고 있어요. 아, 거주하고 있어요? 네. 아니, 전세라고 하길래. 아니에요. 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1, 2년 내에는 매도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내년에 시장 네네네. 상황을 한번 다시 지켜보면서 네. 꼭 전문가한테 상담을 다시 한번 받으세요. 매도 전략. 내년쯤에요. 예. 네. 내년 지금 상반기 그래서 정도에 다시 한번 매도 전략 상담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전에 네. 매도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지금 매도하시기엔 조금 아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 더 보유를 하시면서요. 내년 상반기쯤에 다시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후에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556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삼전동 모아타운 상단지역 다세대 주택 매매가 2억 원대 갭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다세대 주택 매매가는 2억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갭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삼전동 지역에 지금 갭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문자로 전화를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다세대 주택이나 이제 다가구 주택 이런 걸로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삼전동 지역이 이 상단 지역 그리고 하단 지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대부분 이 삼전동 지역이 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단독주택은 좀 비율이 작겠지만 이런 지역들을 비율로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 여기도 갭 투자가 아닌 개발을 보고 이렇게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모아타운으로 뭐 주민 설명회도 하고 했던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삼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있어서는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정말 좋은 지역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에 있어서 개발이 진행되는 것까지 길게 장기로 보고 매수하신다 그러면 저는 매수 찬성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개발이 빨리 되는 걸 보고 투자 수익이 빨리 회수되는 걸 원한다면 저는 차라리 이 삼전동 지역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외 지역, 이 강북 지역에서 좀 찾아보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큰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이 삼전동 지역 자체가 한번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 주택들이 좀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으로 진행되고 동의율을 맞춰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후도 자체를 맞추기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역별로 노후도 뭐 57% 정도만 맞추면 되긴 하지만 이 57%를 맞추기에는 신축 주택들이 좀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삼전동 지역이다 보니까 이 노후도 부분에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완성이 되는 시점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많이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입지적으로 삼전동 잠실이고 위치적으로 너무나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매수 찬성이지만 조금 이 재개발 지역을 보고 아니면은 모아타운이라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모아타운을 본다는 것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투자 기간을 짧게 보고 빨리 아파트가 되는 걸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투자 기간을 짧게 본다 그러면은 삼전동 이외 지역을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답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살펴보신다면 물론 삼전동 지역 개발이 진행된다면 정말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찬성 의견 드리겠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빠른 진행을 원한다 하신다면 강북 쪽 지역을 좀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이 상황에 맞게 투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 혹은 1:1 대면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온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232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자, 평택입니다.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와 화성시 매향리 일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포승읍 희곡리 그리고 화성시 매향리입니다. 자세한 지번이 좀 나와 있지 않아서 자세한 상담은 조금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고요. 토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보유를 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을 왜 사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알아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질문에
미비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토지들 계속해서 좀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지 이렇게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주소를 봤을 때 희곡리 같은 경우에는 공업단지, 일반 공업단지라든가 일반 이 공업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지역 안에 있는 지역이다. 그렇다면은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공업지역 자체가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에 있어서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은 개발이 끝난 지역이다 그러면은 저는 적정한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 포송리 이외 지역, 예를 들면은 개발이 안 된 이런 지역을 갔을 경우에는 아마도 평택 지역은 대부분 뭐 생산관리라든가 아니면 계획관리라든가 이런 이 관리 지역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관리 지역으로 갔으면은 정확하게 이 관리 지역 자체가 어떤 관리 지역인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지수를 주시면은 좀 1:1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번지수를 주신다면 제가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지만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이 관리 지역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 지역도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계획 관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발에 용이하기 위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계획관리 지역도 토지 투자에서는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토지 투자를 하신다면 그리고 여기 지역에 관리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조금은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전체적으로 토지 투자는 어떤 식의 투자가 이 대부분이냐면은 자, 토지에 있어서는 논이나 밭이나 전이나 이런 토지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토목 작업을 통해서 형질률 변경을 한 다음에 임야나 대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매도하는 전략, 이게 토지 투자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고 거치지 않는 이상은 토지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토지 투자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토지는 정말 부동산에서 정말 끝을 본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은 부동산에 있어서 웬만한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아는 사람이 하는 게 토지 투자이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분들은 되도록이면 토지 투자는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업단지 안에 있다 그러면은 적절한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거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지역이다, 아마도 관리 지역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되도록이면 매도하셔라. 그리고 매도하시고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부동산으로 아니면은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짜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는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역세권 그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대면 상담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이번 주에도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 방송 시간이 1시간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상담은 고민을 드려드리고 있지만 다 못해드리다 보니까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부동산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회복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 어떻게 매도 전략을 짜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세금 절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재테크 전략을 새롭게 짜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하였고, 또 특히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마도 이런 재개발 지역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재개발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아마도 역세권 또는 한강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역세권 주변 지역의 재개발, 민간 재개발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고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역세권 민간 재개발은 어떤 지역들이 있고 어떻게 투자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신다면은 역세권 이런 민간 재개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정확한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많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런 역세권 민간 재개발 지역의 좋은 정보들을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대1 대면 상담과 부동산 고민 상담 모두 02-2638-3916번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